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결정에 대해 중국의 입으로 알려진 후시진 환구15 편집장이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15의 후시진 편집장은 2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내가 아는 바로는 당국이 오늘 중국 주재 미국 영사관 한 곳을 폐쇄할 것이다 라고 밝히며 이는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등 외신에서는 우한 영사관 폐쇄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보복으로서 불충분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진정한 고통을 느낄 만한 전혀 예측치 못한 것을 겨냥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의 팀에는 폼페이오 같은 미친 인간들이 많다라면서 나는 미국인들에게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라고 주장하며 트럼프의 재선은 중국인의 연대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는 후시진 편집장은 언론을 통해 쓰기 어려운 말폭탄을 자신의 SNS를 통해 쏟아내기로 유명한데요. 지난 17일 미국의 중국 공산당 당원 제재 보도가 나왔을 때는 미국의 역대 정책 가운데 가장 미친 짓이다 라는 표현을 쓰며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제 중국의 청두 그 총영사관을 미국 총영사관을 철수해라 라고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청두 그러니까 스촨성의 성도죠. 스촨성은 이제 한자로 사천성이고 청두는 한자로는 성도입니다. 예전에 그 삼국지 연의를 많이 읽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유비의 그 촉나라의 수도가 바로 성도 아닙니까? 청두. 그 청두의 총영사관을 철수시켜라. 그럼 이 후시진의 말대로 미국이 가장 아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두에서 철수를 하면 미국이 왜 아프냐? 바로 그 청두가 좌하로는 티벳 그리고 좌상으로는 신장 위구르와 맞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부 지역의 소수민족 또 이 중국의 이 인권 탄압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하는 여하튼 그런 작업을 하는 전초기지가 청두 총영사관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아파할 것이라고 하면서 청두 영사관을 철수시켰는데 그것은 사실 미국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가장 아픈 것을 빼낸 것이죠.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이제 철수시킨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들도 앓던 일을 빼낸 겁니다. 신장 위구르와 티벳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이 총영사관을 폐쇄를 시킴으로써 자신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인권 탄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그 청두가 지난 소식인데도 말씀드린 것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에게 미친 사람이다, 미친 인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정도로 지금 아주 감정이 격화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언론 그리고 유수의 언론들은 우한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이다 라고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은 보도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도했지만 내가 알기로는 거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사람은 중국 이 최고 권력자들과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내부 정보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부 정보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국 최고의 층들하고 그냥 이 마음을 같이 모으는 그런 사람인데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폼페이오 같은 미친 인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중국과 미국의 또는 중국도 아니죠. 사실은 중국 공산당, 중공과 미국의 감정이 그냥 극한에 달해 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7일 미국이 중공, 즉 중국 공산당 당원들에게는 비자 주지 않고 그 가족들까지 이제 퇴거 조치시키겠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미국이 했던 역대 정책 가운데 가장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자기도 공산당 당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못 가고 또 이제 이렇게 반미하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또 있죠. 미국의 가족들도 유학 보내놓고 다 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이 혹시 미국에 가 있다면 철수해야 되고 또 자기도 연히 어떤 그 공산당원
그 간부들처럼 미국에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사놓고 자금 좀 갖다 놨으면은 그거 이제 어떻게 하냐 하는 고민도 생길 거니까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랬더니 이제 폼페이오 장관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극단적인 말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인들에게 공산주의 독재에 맞서 싸워 체제를 엎으라는 사실상의 내란 선동 발언을 해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3일 닉슨 도서관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을 향한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오늘날 중국은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자유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면서 자유세계가 공산주의 중국을 바꾸지 않는다면 공산주의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폼페이오는 자신이 연설하는 장소가 40년 전 중국과 수교를 하고 중국을 키워주기로 결정했던 닉슨 대통령의 이름을 딴 닉슨 도서관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0년대 재임 당시에 자신이 중국 공산당에게 개방적으로 대해준 것이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면서 중국에 대한 개방 정책의 진실은 중국의 실패한 경제를 부활시켜준 셈이었으며 중국은 자신을 먹여 살려준 국제사회의 손을 물어 뜯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베이징의 행위는 우리 국민과 우리 번영을 위협하기 때문에 자유세계 국가들은 더욱 창의적이고 단호한 방법으로 중국이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 라면서 중국의 레짐 체인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폼페이오는 중국인들에게 힘을 합쳐 시진핑 정권을 몰아내라 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은 파탄난 전체주의의 신봉자라면서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 가장 큰 거짓말은 공산당이 14억 인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말이다. 중국인들은 공산당 독재 체제 하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 라고 비판하면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중국인들에게 미국 그리고 우리 우방국들과 힘을 합쳐 공산당 체제를 변화시키자라고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역병창궐과 엄청난 천재지변, 경제난 등 고통에 시달리며 중공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노린 것인데요. 중공과 주민을 분리하는 폼페이오의 전술이 먹혀들지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이야, 정말 센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닉슨 도서관을 찾아간 겁니다. 닉슨 도서관, 바로 닉슨 대통령이 닉슨 닥트린을 통해서 핑퐁 외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시 중공을 이제 국제사회로 끌어내고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는데 이제 스타트를 끊었죠. 그리고 이제 중공하고 국교를 체결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닉슨 대통령이 했던 말이 내가 이거 혹시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은 뭡니까? 미국 이 서양의 소설에 나오는 이 죽은 시체를 이렇게 잘라 이어 붙여가지고 만든 그 괴물 아닙니까?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보면 이렇게 막 기워 놓은 이런 얼굴 자국들이 보이는데, 흉터 자국들이 보이는데, 그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괴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그리고 자신들을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국토가 파탄나고 굶주림에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한 그 중국을 손을 내밀어서 살려주었던 이 국제사회의 손을 괴물이 되어서 프랑켄슈타인이 되어서 이 손을 물어 뜯어버렸다 이거예요. 그 물어 뜯긴 손은 우리 미국만이 아니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 전체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서 이 중공을 체제 변화시켜야 된다. 중공 국민들이여, 14억 중공 국민들이여, 인민들이여, 당신네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살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이 중국 공산당이 당신네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인간이냐. 인간 존엄성, 본연의 그 존엄성을 지금 이렇게 일으켜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 인민들에게 미국과 우리 국제사회가 돕겠다. 그러니까 결심하고 봉기해서
이 체제를 엎어라 라는 그런 발언을 닉슨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빌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대혁명 이전으로 그냥 다시 돌려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촉구한다 라는 그런 부탁의 말로서 중국 국민들에게 봉기를 부탁을 한 겁니다. 이야, 참 세게 지금 붙습니다. 과연 아까 이 후시진 이 황구시보 편집장 폼페이오 장관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을 살려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그 손을 물어뜯는 괴물 프랑켄슈타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빨리 중국 국민들 봉기에서 엎어라 라고 하는데 우리 도와주겠다. 이야,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참 부끄러운 소식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세계무역기구 WTO 여성 사무총장에 도전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일본에게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상된 결과였는데 정부에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나이지리아, 케냐, 3파전으로 좁혀지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총장 선거에서 일본이 한국 대신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24일 보도에서 일본 정부가 WTO 사무총장 후보 가운데 나이지리아 또는 케냐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라면서 나이지리아 출신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 그리고 케냐 출신 아미나 모하메드 후보와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무역 분쟁의 관점이 아니라 다자간 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추진하는 관점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것이다 라며 일본의 지지를 기대한다 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발언을 두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유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 관리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비판을 반복해온 인물이자 이번을 WTO에 제소한 인물이다 라면서 일본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 왔으면서도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지지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는데 일본 정부 내에서는 싸늘한 시각이 많다라고 비웃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출신의 인물이 총장이 될 경우에 중립성이 담보될지에 대한 의문이 불안이 많다라면서 일본이 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반일 선동에 열을 올리던 정부가 WTO 총장 선출에서 일본의 지지를 호소하는 상황에 외교 전문가들은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이 있습니까? 어이 없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인이 WTO 사무총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UN 사무총장이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 자랑스러웠습니까? 또 김용 세계은행 총재, 그분이 또 한국 출신으로서 세계은행 총재가 됐을 때 우리 또 얼마나 또 마치 우리 일처럼 기뻤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명희라는 이분 지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인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거의 장관급 대우를 받죠.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잘 되어서 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이렇게 우뚝 서게 만드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또 일본이 잘 안 되는 거 또 좋죠, 당연히.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잘 되는 거 그거는 누구나가 좋고, 또 중국이나 일본이 못 되는 거 다 사실은 고소하고 그런 거는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통상외교교섭본부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일본이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해서 첨단 부품 관련해서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WTO에 제소하고 반일 감정 일으키고 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소하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또 자기네들도 입장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굳이 일본 편을 들어줄 이유는 없어요. 그 이해가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 것은 차치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싸움이 붙었으면.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다만 염치는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일본하고 싸웠던 사람이 일본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자신을 지지해 줘야지 라고 하니까 이제 일본 언론들이 쟤좀 미친 거 아니야? 이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외무성 고위 당국자가 관계자가 이 한국 후보를 지지해 줄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가지고 또 우리 그 정부가 또 분통을 터뜨리면 됩니까? 이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예 일본은 계산을 밖에 내두고 니들 우리 지지 안 해도 우리 당선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지 무슨 일본에게 싸우고 있는 그 전쟁하고 있는 상대에게 우리를 지지해 줄 거야. 이건 무슨 이 사람들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분뿐만 아니고 여하튼 이분하고 같이 지금 뭐 이런 이 정치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뭘 해도 다 타당한 것이고 남은 뭘 해도 다 나쁜 것이고 우주의 중심에 오직 나만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참 희한해요. 일본을 WTO 바로 이 기구에 제소를 한 사람이 일본이 자기를 지지 안 해줄 것이라고 하니까 불쾌하다. 이게 무슨 그래서 어차피 일본은 지지 안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 일본 빼고 선거 전략을 마련해야 되죠. 당선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